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여성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름은 팽은실. 올해 나이 70입니다. 팽씨라는 귀한 성씨를 가졌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그 나이면 남편 수발이나 들며 손주 재롱 보는 게 복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은실 씨는 지난달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안방을 비우고 낡은 가방 하나 든 채 집을 나온 겁니다. 70이라는 나이에 그녀가 왜 이혼도 아닌 졸혼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고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 그 속 터지고도 기막힌 팽은실 여사의 70년 인생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졸혼.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졸업하는 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혼처럼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되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종종 들리는 말이지만 70살 할머니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전 재산을 포기하고 이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팽은실 씨는 말합니다. 저는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저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죠. 이제 남은 인생은 팽은실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이웃의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참는 것이 정말 미덕일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리고 인생에서 너무 늦은 시작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요? 자, 그럼 팽은실 여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팽은실 씨의 20대는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흘러갔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난 그녀는 6남매 중 맏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은실 씨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15살 때부터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채소가게 심부름꾼으로, 나중에는 생선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동생 둘은 대학까지 보냈어요. 여동생들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 은실 씨는 25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답니다. 25이면 노처녀라고, 시집도 못 가게 생겼다고. 어머니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박종구 씨였습니다. 11살 위에 36살 총각이었어요. 종구 씨는 작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괜찮은 혼처라고 했어요. 나이는 좀 많지만 직장도 있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은실 씨의 30대는 그렇게 박종구 씨의 아내로 시작됐습니다. 결혼 첫날 밤 종구 씨가 한 말을 은실 씨는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는 집안일에 관여 안 해. 그게 여자 일이야. 너는 집안 살림 잘하고 나한테 잘하면 돼. 알겠어? 네, 여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신혼 초부터 종구 씨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여편네가 가미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은실 씨가 무슨 말을 하면 대꾸하지 말라고 했고 밥상은 항상 뜨거운 국과 함께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실 씨는 결혼 1년 만에 처자일을 가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종구 씨는 좋아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며 은실 씨를 치하했죠. 치하라기보다는 허락에 가까웠지만요. 2년 후 둘째를 가졌습니다. 딸이었어요. 종구 씨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딸이 뭐가 좋다고. 나중에 시집 보내야 할 집만 하나 더 늘었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육아는 여자 일이라며 손도 안 댔어요. 은실 씨는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은실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종구 씨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키우기가 빠듯했거든요. 은실 씨는 예전에 일하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반가워하며 은실 씨를 받아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가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이들 밥 먹이고 남편 저녁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답니다. 은실 씨가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아들, 딸 대학 등록금을 벌어올 때도 종구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은실 씨를 타박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실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종구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녁상이 안 차려져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어이, 팽은실. 지금 몇 시인데 밥이 없어? 너는 하루 종일 밖에서 뭘 하길래 집안일은 이 모양이야? 여보, 미안해요. 오늘 시장에 손님이 많아서 늦었어요. 지금 바로 만들게요. 손님이 많으면 나는 굶으라는 거야. 국 좀 끓여와, 빨리. 은실 씨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피곤했지만 빨리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서둘러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담았습니다. 한 20분쯤 지나서 상을 차려서 나갔습니다. 종구 씨는 신문을 보고 있다가 상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국이 왜 이렇게 짜? 너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 반찬 꼬락서니하고는 이게 사람 먹으라고 차린 밥상이야? 미안해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다시 끓여올게요. 은실 씨는 죄인처럼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은실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쳐 죽겠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욕만 듣는 게 너무 서러웠다고 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하게 자랄 때까지 참는 것이 어미의 숙명이라 믿었죠. 남편의 폭언도 무시도 심지어 시댁 식구들의 구박까지도 은실 씨는 그래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지 하며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은실 씨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일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달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다시 가사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은실아, 김치 좀 담가라. 우리 아들이 김치 좋아하잖아. 네, 어머님. 그리고 마당 좀 쓸고 방도 청소해라. 먼지가 수북하네. 네, 어머님. 시동생들도 와 있으면 그들 식사까지 챙겨야 했어요. 은실 씨는 하루 종일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실 씨는 40이 되었고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종구 씨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과장이 되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종구 씨의 동료들이 은실 씨에게 말했답니다. 사모님, 과장님 뒷바라지 잘하셨네요. 부인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은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열심히 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대고 집안 생활비 대고 그래서 남편이 저축할 수 있었던 건데 내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남편이 승진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됐습니다. 여자가 내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랑하는 건 교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은실 씨의 40대도 50대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은실 씨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종구 씨는 은퇴를 했습니다. 60살이 되던 해였어요. 은퇴 후 종구 씨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은실 씨한테 시킬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은실아, 물 좀 떠다 줘. 네. 은실아, 리모컨 어디 있어? 거기 소파 옆에 있어요. 나한테 가져다 달라고! 은실 씨는 남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아니, 비서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한 듯이 은실 씨를 부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은실아, 남편이 은퇴하니까 좋지?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겠네. 글쎄,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바빠. 왜?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지 않아? 우리 남편은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해봤어.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 집에 있으면서 TV만 보고 있어. 그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같이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취미 생활. 남편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나 있을까? 그렇습니다. 종구 씨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공무원이 되었어요. 은실 씨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란 똑똑한 여자였어요. 대학교 선배 후배 사이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은실 씨는 조금 긴장했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걱정되었거든요. 은실 씨는 학력도 없고 말투도 거칠고 옷차림도 수수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잘 대해줬어요. 은실 씨는 안심했습니다.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 은실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자 은실 씨는 그 화려한 가족 사진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은실 씨와 종구 씨는 선물을 잔뜩 사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네 집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 집이 참 좋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사위도 와 있었습니다. 딸네 가족도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음식은 며느리가 거의 다 준비해 놨더군요. 은실 씨가 부엌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어머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어디 할 거 없어?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은실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종구 씨는 아들 사위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실 씨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은실 씨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은실 씨는 민망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상을 차렸어요. 은실 씨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으니 불편했답니다. 식사를 하는데 대화가 은실 씨와는 맞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서울 이야기, 회사 이야기, 최신 트렌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실 씨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실 씨가 한마디 거들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고등어가 비싸더라. 작년보다 1,000원이나 올랐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실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은실 씨가 부엌으로 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내가 설거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돼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거실에서 쉬세요. 그래도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은실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종구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사위는 종구 씨를 상전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들, 소주 한잔 하자. 네, 아버지, 제가 따를게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님. 남자들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실 씨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은실 씨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았고 아무도 은실 씨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실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그저 성공의 발판이었을 뿐 함께 누릴 가족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실 씨는 종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게 없었어. 다들 나한테 앉아만 있으래. 그게 좋은 거지 편하게 쉬었잖아. 편한 게 아니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무슨 소리야. 명절에 모인 건데 당연히 필요하지. 아니야, 나는 거기 있으나 마나했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었어. 은실아, 너 오늘 피곤해서 그래. 집에 가서 쉬어. 종구 씨는 은실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명절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은실 씨의 자리는 항상 부엌 아니면 구석이었어요. 어느 명절날 며느리가 은실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아버님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크게 할 거니까 한복새로 맞추지 마세요. 왜? 칠순인데 새 한복 입어야지. 그냥 수수한 거 입으시는 게 사진에 더 잘 나와요. 너무 화려하면, 화려하면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세요. 수수한 것. 그 말은 은실 씨에게 튀지 말고 배경처럼 있으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종구 씨의 칠순 잔치가 있던 날, 은실 씨는 낡은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새 한복을 맞출 생각도 안 났어요. 어차피 자신은 배경이니까요. 잔치는 정말 호화로웠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하객이 200명도 넘게 왔어요. 대부분 아들의 회사 사람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은실 씨는 주인공의 아내인데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은실 씨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모두 종구 씨에게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은실 씨는 그날 깨달았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서 투명 인간이라는 것을요. 종구 씨는 밖에서 호인 소리를 들으며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다녔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돈을 내줬어요. 후배가 집을 산다고 하면 보증까지 서줬습니다. 하지만 은실 씨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여보, 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한대. 수술 얼마나 드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든대. 300만 원. 그거 꼭 해야 해.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거지. 유난 떨지 마. 여보, 나 진짜 아파 걷는 것도 힘들어. 파스 붙이고 참아. 수술까지 할 필요 있어. 돈이 어디서 나와? 은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한테는 수천만 원도 선뜻 빌려주면서 아내의 무릎 수술비 300만 원은 아깝다는 거였어요. 40년을 종처럼 부려먹은 아내의 무릎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은실 씨는 결국 자기 돈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몰래 모아둔 돈으로요. 남편한테는 수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에도 종구 씨는 은실 씨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은실아, 밥 차려줘. 여보, 나 수술했잖아. 무릎이 아파서. 수술 안 했다며? 그럼 괜찮은 거잖아. 밥 차려. 은실 씨는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시간이 더 흘러 은실 씨는 이른이 되었고 종구 씨는 71살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어요. 아들네 아이가 둘, 딸네 아이가 하나. 모두 3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복 받았다고 손주들이나 보면서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은실 씨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구 씨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실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개는데 종구 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은실 씨는 무심코 그 영수증을 봤는데 제주도 호텔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에 종구 씨는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3박 4일 집을 비웠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호텔이라니? 은실 씨는 종구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에는 남편 휴대폰을 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날은 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대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사진첩에 낯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종구 씨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여행을 다녀온 흔적이었죠. 은실 씨가 평생 가보고 싶다던 제주도 바닷가에서 남편은 낯선 여자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은실 씨의 손이 떨렸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무함이었다고 해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을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은실 씨는 종구 씨가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종구 씨가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은실 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뭐, 이 사진, 이 여자는 누구야? 종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냥 친구야. 친구랑 제주도까지 가. 당신 친구들이랑 등산 간다더니 여자랑 제주도 갔어? 그게 등산 가다가 일정이 바뀌어서. 거짓말하지 마! 처음부터 제주도 갈 생각이었잖아! 은실 씨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자 종구 씨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나 제주도 갔어. 그게 어때서? 여자랑 같이 갔잖아.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밥이나 차려줄 줄 알지? 나랑 대화가 통해? 나 좀 즐겁게 살면 안 돼? 은실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이라니.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40년을 당신 뒷바라지 했어.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 벌어서 애들 키우고. 그게 다 뭐야? 그게 아내가 할 일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사람이야. 그래, 너는 사람이지. 근데 재미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할망구랑 평생 산 게 내 인생의 한이다. 밥상을 엎었습니다. 짜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그 순간 은실 씨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댐이 무너진 겁니다. 내 인생의 한이라니요. 평생을 바쳐 밥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자식 키워준 아내에게 할 소리였을까요? 은실 씨는 그날 밤 생전 처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엄마가 좀 참지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은실 씨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종구 씨는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은실 씨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은실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답니다. 은실 씨가 처음 간 곳은 친구 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정숙이었어요. 한밤중에 찾아온 은실 씨를 보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실아, 무슨 일이야? 왜 이 밤중에 여기 왔어? 수가, 나 집 나왔어. 뭐, 집을 나왔다고 왜?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겠어.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은실아,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뭐라고 했어? 은실 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숙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40년간의 무시와 폭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그 말, 내 인생의 한이라는 말. 정숙은 은실 씨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은실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가, 나 이제 어떡하지? 70살에 집 나온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은실아, 70세가 어때서 요즘 70세면 한창이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어. 은실 씨는 정숙네 집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없어졌다고 난리예요. 나 집 안 들어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오지 마,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아버지도 잘못하셨대요. 잘못했다는 말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신데 엄마가 어떻게 집을 나와요? 너희 아버지 다 컸어.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할머니가 집 나갔다고 하면 창피해요. 창피한 건 너희 아버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엄마, 나는 40년을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안 참아. 은실 씨는 자식들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실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 정숙이 추천해준 변호사였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그러시면 조론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찾지 말라고만 하고 싶어요. 어르신, 재산 분할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셨으면 아니에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가 필요해요. 은실 씨는 남편에게 조론 합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재산 분할 따위 필요 없으니 그저 자신을 찾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종구 씨는 처음에는 화를 냈답니다.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은실 씨는 단호했습니다. 종구 씨, 나는 집에 안 들어가요.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팽은실, 내가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집을 나와?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살 건데?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재산 분할 안 받을 거야? 필요 없어요. 당신이 다 가지세요. 대신 나를 찾지 마세요. 종구 씨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내가 재산도 필요 없다고 하니 오히려 당황한 거예요. 결국 종구 씨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아내가 없어도 자신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실 씨가 향한 곳은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 수발드느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바다 앞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작은 집이었지만 은실 씨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요. 은실 씨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답니다. 남편 국을 끓이는 대신 자신을 위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커피는 종구 씨가 쓴맛 난다고 싫어해서 평생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내려서 마셔보니 정말 맛있었답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교실이 있었어요. 은실 씨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려보니 재미있었답니다. 어머님, 그림 재능이 있으세요. 색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요? 저는 처음 그려봐서. 처음이라고요? 정말 잘하시는데요. 계속 배우세요. 은실 씨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한테 시달리다가 나온 할머니,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머니,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은실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한 달쯤 됐어요. 적응은 됐어?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편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 우리 나이에 뭐 어때?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종구 씨의 코 고는 소리 듣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은실 씨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쓴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쓰고 있어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정말 맛있었다. 그림 교실에서 바다 풍경을 그렸다.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다. 기분이 좋았다. 저녁에는 할머니들과 막걸리를 한잔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 은실 씨는 말합니다. 종구 씨, 당신은 내가 갈 데가 없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이제야 갈 데를 찾았어. 바로 나 자신한테 가는 길 말이야. 이제 당신 비서 안에 나 팽은실로 살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속초까지 왔어요. 엄마, 집에 가요. 아버지가 엄마 없으니까 힘들어 하세요.
너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나 없이도 잘 살았어. 이제도 잘 살 거야.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너희가 창피하면 너희가 아버지 모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재산은 어떡하고요? 재산 다 너희 아버지 줬어. 나는 필요 없어. 엄마, 그래도 이제 그만 가. 나는 바빠. 자식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은실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웠답니다. 지금 은실 씨는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요. 젊은 사장님이 은실 씨를 좋아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줬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세요. 편하게 일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손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할머니 같다고. 은실 씨는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일이 즐겁다고 느꼈답니다. 종구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전화가 온답니다. 은실아, 밥은 어떻게 해 먹어야 해? 배달시켜 먹으세요. 집에 돌아올 생각 없어? 없어요. 나 혼자 외로워.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도 40년 동안 외로웠어요. 은실 씨는 더 이상 종구 씨에게 미련이 없답니다. 40년간 쌓인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무관심해졌답니다. 여러분, 팽은실 씨의 선택이 무모해 보이시나요? 이른에 시작하는 홀로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은실 씨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평생 타인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야 제 빛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은실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로 살아본 건 이 1년이 처음이에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참는 게 미덕이라며 자신을 죽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남편의 무시와 폭언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혹시 자식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계신 분이 있나요? 팽은실 여사는 말합니다. 인생은 길고 당신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이죠. 70세가 늦은 게 아닙니다. 80세도 90세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용기, 자신의 인생을 살 용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 은실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게 미덕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은실 씨처럼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의 폭언에, 자식들의 무관심에, 세상의 편견에 시달리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은실 씨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70에 시작된 그녀의 우아한 반란. 팽은실 여사는 지금도 속초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됐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실 씨는 지금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오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크게, 또렷하게.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팽은실 여사처럼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은빛 실크로드를 걷는 모든 여성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